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모 씨 측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고소를 진행을 했죠. 곽상도 의원이 이제 주장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이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모 씨가 반박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고 난 뒤에요. 오늘 대통령 따님인 이제 문모 씨가 자신의 아들 서모군의 이 황제 특혜 진료를 포함한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제기한 곽상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달에 경찰에 고소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해당 내용의 출발점은 근데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아들 문모 씨와 관련 지원금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에 대한 의혹까지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 외손자인 서모군이 5월 중순경 이제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에 진료 당일날 이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막 다 번갈아 돌아가면서 진료를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특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당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곽상도 의원실이 그 의원실 전 보좌관들, 비서진들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서울대 병원 소아과 병동을 방문을 해가지고 병원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했다라고도 하고요. 이제 곽상도 의원실 측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에 VIP가 다녀간 적이 있고 경호원은 단출했으며 남들처럼 이 소아과 그 벤치에서 대기를 한 후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던 중에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이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 그 인터내셔널 프랩스쿨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업 도중에 이 귀국을 한 것인지 이것도 함께 또 확인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곽상도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코로나19로 해당 학교가 휴교한 사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대통령 외손자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그 진료를 위해서 입국을 했는데 당시 그 2주간의 자가격리 등 이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초고속 황제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인지, 이에 어떤 청탁의 경위로 황제 진료를 받게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곽상도 의원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을 대변하겠다라고 배지 달고 국회에 입성한 자가 대통령 일가족의 뒷조사를 하는 것을 의정 활동의 아주 최우선적 과제쯤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원에게 배지를 달게 해준 지역 주민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모 씨 측의 그 법률 대리인은 해당 억지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죠. 언론을 통해서 그 아들 서모군이 병원을 방문한 날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은 상태고 진료 당일에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를 함께 받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자가격리를 하는 것과 같이 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일절 없다라고도 강조를 했죠. 무엇보다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가 되는 그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다. 그리고 이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서 이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이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곧이어 이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외손자 건도 그렇지만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 측이 지금까지 줄곧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모 씨에 대한 그 예술활동 지원금과 관련해서 문모 씨가 특혜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해왔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특히 지난번 시사발전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제 명절 연휴 기간 때 이 팩트를 체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아들, 딸, 외손자 가릴 것 없이 계속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현재 진행형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아들 문모 씨와 관련한 그 예술가 지원 내용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예술가들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세한 그 예술가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죠. 그냥 유망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곽상도 의원 측이
이 의도적으로 피해 확인서 부분만 딱 조명을 해가지고 대통령 아들 문모 씨가 고작 4줄의 피해 확인서로 이 합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문모 씨가 제출한 전체적인 신청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20쪽이 넘는 분량이었고 심사에 포함이 되지도 않는 일부분의 피해 확인서를 트집 잡았다라는 게 밝혀졌었죠. 게다가 46명 중에 무려 26명이나 모두 1,4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마치 대통령 아들만 지원금 중에서 최고액인 1,400만 원을 받아갔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부풀리기까지 했어요. 곽상도 의원 측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 대통령 아들 문모 씨가 지원한 그 해당 그 지원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지원금 심사와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자료들 다 입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쓰기 위해 이거를 필요한 요소만 사용해가지고 의혹을 부풀렸고 이걸 언론에다가 가져다가 소설을 썼던 거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 측은 대통령 아들 문모 씨의 그 등수까지도 이 기자에게 공개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상당한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까지도 했다라는 내용, 그 내용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국힘 측에서 레임덕이 오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쓰는 모양새다.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스럽게 레임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문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 측이 여전히 지금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죠. 해당 사업을 진행한 서울문화재단 측에서는요. 초반에는 대응을 쭉 해왔어요. 대응을 쭉 하다가 최근에는 아니 재단 측에서 충분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 측에서 계속 억지스럽게 주장을 하니까 오죽하면 곽상도 의원 측에서의 그 주장들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기까지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 문모 씨도 14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곽상도 의원이 본인이 자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을 텐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만 하는 그러한 취지였기 때문에 기껏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글을 쓰고 있다면서 비판하기도 했었죠. 언론들이 이걸 퍼다 날라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와 관련된 의혹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에서 던졌다라는 거죠. 늘 봐왔던 아님 말고식입니다. 던져놓고 뭐 아님 말고 근데 뭐 그런 의혹 있을 수도 있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봐왔던 것처럼 지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쟤네들은 분명 저런 특혜를 받았을 거야 라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오히려 새로운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없는 의혹, 어떻게 저런 발상으로 저런 의혹을 생산해낼까? 저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봤으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저 국회의원의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언론과 합작한 의혹 생산과 의혹 부풀리기일 뿐인 거죠. 이런 이슈를 볼 때마다 정말 악의적으로 이 자신의 면책 특권을 이용하는 국회의원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개혁 입법 중에 하나로서 국회의원들에게 그 과도한 특권법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라든가 뭐 불체포 특권 이런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더불어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에 대한 입법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명백하다 보이는 범죄나 명예훼손은 이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법 해석이라고 보는데 그런 법 해석을 내놓지 못한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야겠죠. 국회의원이 제 할 일을 안 하고 장애 집회로 국회 밖을 전전하거나 국회에 그냥 출근 도장만 뚝 찍고 보이콧하면서 월급 루팡을 하거나 국민 대변하라고 거기다 앉혀놨더니만 특정 지역 지주들, 특정 기득권의 배만 불려주거나 그러니까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 국회의원들, 국민 혈세는 계속 나가는데 돈 주는 국민이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게 정말 말이 되나요? 당연히 이를 바로잡게 할 수 있는 경제장치로서 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파면시킬 수 있게 하는 그 국민 소환제도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정치도 정말 많은 개혁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집만 짊어지게 하는 정당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언제까지고 이런 식으로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아님 말고식의 이 의혹을 양산하는 국회의원들을 가만둬야 될까요? 검찰개혁, 언론개혁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유착되어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지금껏 잘못 악용되어 왔던 면책특권, 그 밖에 이제 국회의원 특권 제도들을 꼭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